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창밖에선 아직도 빗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의 젖은 어깨와 허름한 코트, 그리고 깊은 주름 사이로 보였던 익숙한 그 무언가가 계속 그녀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유는 뒤척이며 몇 번이고 잠에서 깼고 새벽녘이 되어도 그 눈빛은 여전히 생생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 그 장면이 마치 꿈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침 수업을 미루고 우산을 챙긴 채 어제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건물 처마 밑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혹시 오늘 여기서 노숙자 한 분 못 보셨어요? 근처 포장마차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비 오면 가끔 그런 분들 오긴 하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 몰라요. 서유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기분이었다. 그 남자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사람이 변하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서윤과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 바퀴 더 돌며 눈에 익은 얼굴을 찾으려 했지만 빗속의 사람들은 모두 모자나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심히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결국 서유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 돌아와 줄 것만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끝내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유는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매일같이 그 거리 근처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남자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말투는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서유는 자신의 옛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다. 대학교 시절 학과 명단, 동아리 명부, 그리고 수년간 가르쳐온 제자들의 출석부까지. 그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서 옛 친구들과 제자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기에 졸업사진, 단체 사진, MT 사진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다. 혹시 이 사람 알아? 친구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사진을 조심스레 보여주며 그림을 그려 재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 그냥 노숙자 아니야? 서윤아,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히 15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 미술반 단체 사진에서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짓던 남학생 하나에게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날 이후 서유는 본격적으로 그 남학생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다. 그 단체 사진 아래엔 흐릿하게 적힌 이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서윤 바로 뒤에 서 있던 남학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항상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하곤 했던 아이. 강혜진. 그 이름이 서윤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순간 수업 시간 뒤편에서 혼자 앉아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펴던 소년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는 말수도 적고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도시락을 먹었으며 다른 학생들이 장난치며 시끄럽게 떠들 때도 묵묵히 그림만 그리던 아이였다. 하지만 작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그림 앞에서는 선생님인 서윤조차 숨을 멈추게 될 만큼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전학도 아니었고 자퇴서도 없었다. 학교 측은 그저 가정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었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밑에서 서 있던 그 남자의 눈동자, 바로
그 강혜진의 눈과 닮아 있었다. 서유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그 아이가? 그녀는 곧장 학교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그리고 15년 전의 출석부, 생활기록부를 찾아 강혜진의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강혜진의 생활기록부 뒷장, 자세히 적혀 있던 한 줄의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오래된 주택가였다. 서유는 주소를 적어둔 쪽지를 꼭 쥐고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이제는 대부분 재개발로 철거된 듯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다. 이 근처일 텐데. 서유는 쪽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담벼락 너머로 눈을 돌렸다. 그러다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패는 낡아 글씨가 흐릿했지만 정확히 쪽지 속 주소와 일치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엔 오래된 자전거와 녹슨 고양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들고 나오다 서윤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여기 혹시 예전에 강혜진이라는 학생이 살던 곳이 맞을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아이 참 착했지. 혼자 아버지랑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보이더라고. 그 아버지도 한참 뒤에 집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서윤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 후로 연락된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완전히 끊겼어요. 그 집도 몇 년째 비어 있고요. 가끔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앉아 있던 적도 있었는데 언제쯤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순간 버스 정류장 밑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세게 쥐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너였구나, 강혜진. 그날 이후 서윤은 다시 그 정류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늘 퇴근길, 비가 오든 맑든 그 남자가 있는지를 멀리서 지켜봤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정류장 끝 작은 편의점 옆 간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임도 적고 사람들이 오가도 말 한마디 없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처음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갔다. 그 다음은 김밥, 그리고 담요. 모두 종이백에 넣고 짧은 쪽지를 끼워뒀다. 이 밤 너무 춥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처음엔 며칠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음식도 옷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서윤이 살짝 숨어 지켜보던 그 시간 남자가 천천히 종이백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들었다. 잠시 오래된 담요를 꺼내 어깨에 걸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서윤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마주 앉을 용기도 없었고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그 벤치 위에 따뜻한 무언가가 놓여 있는 한 그의 삶에 아주 작은 희망이 닿기를 바랐다. 그날도 서유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벤치 위에 놓았다. 그 안엔 따뜻한 미역국 도시락과 새로 산 손난로, 그리고 그녀가 직접 손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래요. 누군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그가 오길 기다렸다. 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쯤 그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오늘따라 발걸음이 느리고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봉투를 본 순간 그는 잠시 멈춰 섰고 조심스럽게 앉아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서윤이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봉투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다. 서윤은 그가 떠난 후에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순간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이 이렇게 깊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다. 혼자일 줄 알았던 그와 도움이 닿지 않을까 두려웠던 자신의 마음이 딱 이 한 문장에서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꿈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쏟아졌다. 천둥까지 동반된 장맛비였다. 서윤은 수업을 마치자마자 우산을 들고 익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닐봉지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찜닭과 마트에서 급하게 구한 방수우비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 그가 있던 그 지하철역 근처의 낡은 간이의자 앞에는 오늘따라 아무도 없었다. 습기 찬 바람만 서늘하게 몰아치고 그 자리는 비에 젖은 신문지 몇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윤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녀는 우산을 꽉 쥐고 근처 골목과 건물 옆, 그리고 버스 정류장 뒤편까지 돌아다녔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성이고 눈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려다 말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남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서윤의 손에 들린 봉투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 무게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안과 슬픔 때문이었다. 고작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것 같지? 그녀는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봉투를 벤치 위에 올려두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그날도 마치 본능처럼 수업을 마치자마자 그 장소로 향했다. 마음 한켠에는 오늘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잔잔히 일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비닐로 덮은 종이 상자 옆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남자. 맞았다. 그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러나 곧 눈에 띈 것은 그의 팔뚝에 감긴 헝겊이었다. 붉게 물든 천, 그리고 창백해진 얼굴.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움켜쥐고 작은 숨을 들이쉬며 다가갔다. 저기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하고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반, 경계심 반의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팔, 괜찮으세요? 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 미술학원 근처에서 일해요. 그냥 지나가다 뵌 적 몇 번 있어서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국이랑 소독약 챙겨왔어요. 그 순간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런 친절은 정말 오랜만이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서윤과 그 남자는 비로소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말을 나눴다. 그 짧은 대화는 서로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소중한 시작이었다. 비 오는 날의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서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받아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과 무너진 자존심이 엿보였다. 밤새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 계시는 걸까? 다음 날 수업을 마친 서윤은 학원 근처 슈퍼마켓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늘 계시는 노숙자 아저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 그 사람 말이죠. 몇 달 전부터 저기서 보였어요. 말수도 적고 누구랑도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밤중에 혼잣말 하면서 울더라니까. 그 말을 들은 서유는 가슴이 콱 막힌 듯 했다. 조금 더 멀리 편의점 점장에게도 물었다. 버스 정류장 앞 분식집 아주머니에게도 조심스레 물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공통된 건 그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은 없고 늘 조용히 말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서율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아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잊고 지낸 어떤 중요한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가는 기분이었다. 그 사람, 대체 누구시지? 그 순간부터 서유는 단순한 선의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이유로 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비는 오락가락 내리고 있었다. 서유는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다. 익숙해진 풍경.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복권을 팔던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고, 김도윤 씨도 참. 예전엔 그렇게 반듯했는데. 김도윤? 순간 서유는 걸음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어릴 적 한 이름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김도윤. 그건 서윤이 중학교 때 미술을 가르쳐 주던 그 남자 선생님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정확하게 시간 속 어딘가에 묻혀 있던 기억을 찌르고 나왔다. 죄송한데요. 방금 무슨 이름 말씀하셨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묻자 복권 할아버지는 눈을 찡그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아, 저기 노숙자 말이에요. 김도윤 씨. 한때는 교사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랬다던데. 서윤의 손끝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이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 혹시 그분 나이가 50대 초쯤 되시나요? 그쯤 될 걸세. 예전에 어디 학원에서 일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 순간 서윤의 시야가 흐려졌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13살이던 해 미술대회 준비를 도와주었던 그 선생님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인가? 기억 속 따뜻했던 눈빛,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 그 사람과 지금 저기 앉아있는 초라한 노숙자 사이에 이 믿기 힘든 간극. 서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우산도 발걸음도 잊은 채